지난 시간까지 심장이 빨리 뛰어서 문제가 되는 빈맥성과 부정맥, 그리고 심장의 전도체계는 매우 빠르고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나 심근은 수축하지 않는 급성 심장 정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심장은 역으로 천천히 뛰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심장이 천천히 뛰는 서맥성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자발적으로 박동을 만들며 다양한 자율신경의 자극에 따라서 박동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박동 형성과 정상 생리적인 박동의 변화에는 동방결절의 박동 형성이 필수적이며 동방결절에서 생성된 전기적 신호를 심실로 전달하는 방실결절도 정상 심장박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동방결절과 방실결절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 심장박동보다 느린 맥박이 형성되는 것이 서맥성 부정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맥성 부정맥의 임상 양상, 진단 방법 및 치료 원칙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특히 서맥성 부정맥의 치료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인공심장 박동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맥성 부정맥의 임상 양상과 진단 방법은 무엇인지, 동방결절의 기능장애와 방실전도 장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심장 박동기의 적응증, 기능 및 주의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맥성과 부정맥의 임상 양상과 진단 방법. 서맥성과 부정맥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서맥은 한자로 느릴서, 줄기맥, 즉 맥박이 느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로에 차가 많아서 천천히 가는 것을 서행이라고 하듯이 서맥은 느린 맥박을 의미합니다. 성인의 정상 맥박은 분당 60에서 100회로 정의하므로 분당 심장 박동수가 60회 이하인 경우 서맥으로 정의합니다. 서맥성 부정맥은 심혈동의 생성에 관여하는 동방결절 및 전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여하는 방실결절을 포함한 전도계 조직 자체의 내인성 기능장애나 외부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서맥은 크게 동기능 부전 증후군과 전도 차단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며 각각에 대해서는 이번 학습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맥성과 부정맥의 임상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의 궁극적인 역할은 펌프처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전신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심장이 1분 동안 공급하는 총 혈액량, 즉 심박출량은 한 해에 심장이 수축하며 짜내는 혈액량의 분당 심박수를 곱한 값이 됩니다. 심장이 천천히 박동하는 경우 심장 1회에 짜내는 혈액량이 충분하더라도 전신에 필요한 혈액, 산소와 에너지는 부족하게 되어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뇌로 가는 혈액의 양 감소에 의해 어지러움, 실신을 경험할 수 있고 관상동맥을 통해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여 흉부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박출량의 저하로 인한 전신 혈류량 저하로 폐우열이 있는 경우 호흡곤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전신 혈류량 저하에 의해 급성 심부전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서맥이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상 및 임상 양상은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맥성과 부정맥의 진단 방법은 무엇일까요? 빈맥성 부정맥과 유사하게 서맥 또한 증상과 함께 보이는 심전도의 이상이 진단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고 맥박 촉지로 서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시행해야 할 검사는 12호도 심전도 검사입니다. 증상 빈도에 따라 검사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12호도 심전도는 심장 박동수가 항상 느리고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10초간 측정하는 한 번의 심전도로도 충분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24에서 72시간 활동 심전도는 수일 동안 체표면에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심전도를 모니터링한 후
증상 발현 시 섬액이 있었는지 평가합니다. 휴대용 심전도는 빈도가 많지 않아 생활 심전도로 측정이 어려운 경우 환자가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증상 발생 시 꺼내서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휴대합니다. 이식형 사건 기록기는 실신 등으로 휴대용 심전도를 사용한 측정이 어렵거나 증상의 빈도가 더 낮아 6개월에서 1년에 한두 번의 증상밖에 없다면 전 흉부에 작은 전극을 삽입하여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심전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증상과 연관성을 알아봅니다. 동반결절 기능장애와 방실전도 장애. 동반결절 기능장애, 동기능 부전 증후군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맥박을 생성하는 동반결절의 이상으로 생기는 동기능 부전 증후군은 느린 부정맥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크게 동방에서 전기자극을 형성하지 못하는 형성장애와 형성된 전기자극이 심방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도장애로 나누게 됩니다. 동기능 부전 증후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관동맥 죽상동맥 경화증, 노화 심근증 혹은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의한 동반결절 세포의 섬유화, 디지탈리스,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 항부정맥제 등의 약제 등이 원인으로 가능하며 심장의 갑상선, 간기능 저하, 폐혈증, 저체온증 등의 전신질환 및 전해질 불균형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원인을 찾아내고 원인이 가역적이고 교정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양상을 살펴보면 심장의 일회 박출량의 증가 없이 심박수가 느려지면 전신 피로, 쇠약, 어지러움, 우렬성 심부전증이 발생합니다. 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지 못하여 운동 시 호흡곤란 및 흉부 불편감, 또래에 비해 운동 능력의 저하가 발생합니다. 약 25%의 환자에서 실신이 발생하며 심하게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거나 일시적인 휴지, 적절한 일탈율동이 발생하지 못한 경우가 원인입니다. 동기능 부전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2유도 심전도에서 심한 동성섬액, 동휴지나 동정지, 심실 율동수가 낮은 만성 심방세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에서 72시간 활동 심전도는 동반결절의 기능장애를 일반적인 심전도로 진단하기 쉽지 않고 증상이 빈번하다면 생활 심전도가 도움이 되며 증상 발생 시 심전도 기록과 일치 여부로 진단합니다. 운동부하 검사는 운동 시 정상적인 맥박수 상승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 즉 최대 운동 시 연령 대비 최대 심박수의 85%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운동 시 심박수가 분당 100회를 넘지 못하는 경우, 대조군의 표준 편차 2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생리학 검사는 동기능 부전 증후군이 매우 의심되지만 비친수적인 방법으로 진단이 어려울 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 건 뉴스입니다. 증상이 없는 동반결절 장애로 인한 섬액의 경우에는 검사나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전기생리학 검사나 생활 심전도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도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는 동반결절성 섬액의 경우에는 인공심장박동기 치료가 필요하나 이 경우 앞서 설명한 약물 또는 가역적인 전신질환, 전해질 이상 등 교정 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실전도 장애, 방실차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실결절은 심방과 심실 사이의 전기전도를 담당하는 부위로 심실의 박동 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실차단은 해부학적 혹은 기능적으로 심방에서 심실로 전기적 신호의 전달이 지연되거나 차단되는 경우로 이 차단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전도장애의 정도에 따라 1도, 2도, 3도 차단으로 분류합니다. 방실전도장애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화로 인한 원발성 진행성 심장 전도계 이상 및 미주신경의 항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증, 심근염, 선천성 심장질환, 선천성 방실차단, 고칼륨 혈증, 신생아 루푸스, 갑상선 저하증 또는 항진증, 외상, 퇴행성 신경근육 질환이 원인으로 가능하며 약제, 심장수술, 전극도자 절제술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의인성 방실차단도 가능합니다. 방실차단의 종류를 살펴보면 1도 방실차단은 심전도의 PR 간격이 200m초 이상 길어진 경우로 일반적으로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도 방실차단부터는 심방에서의 심실로 아예 전도되지 않는 박동이 발생합니다. 모비츠 1형 2도 방실차단에서는 PR 간격이 점차적으로 길어지면서 3대2, 4대3, 5대4의 비율로 방실차단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점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대부분 좋은 예후를 갖습니다. 모비츠 2형 2도 방실차단은 PR 간격의 변화가 없이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전도차단이 발생하는 경우로 대부분 QRS파의 연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의 방실차단의 경우 3도 방실차단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도 방실차단은 완전 방실차단이라고도 하며 동방결절에서 발생한 전기적 신호가 심실로 전혀 전달되지 않는 경우로 방실 접합 부위나 심실에서 이탈박동이 발생하여 맥박이 유지되는 것으로 심한 섬액에 의한 증상뿐만 아니라 추후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건 뉴스입니다. 방실 차단은 동기능 부전 증후군과는 다르게 방실 차단의 부위에 따라 그 예후와 치료가 결정됩니다. 특히 자각 증상이 없는 환자들도 완전 방실 차단의 경우 추후 발생될 악성 부정맥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앞서 동기능 부전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가역적인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교정해야 하며 특히 예후가 좋지 않은 3도 방실 차단 및 모비츠 2형 2도 방실 차단의 경우 인공심장박동기 삽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 섬액성과 부정맥의 치료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섬액성 부정맥의 원인 중 교정 가능한 가역적 원인을 파악하고 교정합니다. 경구약제를 통한 약물 치료는 현재까지 상용화된 약물로는 불가능합니다. 동기능 부전증후군은 심전도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환자가 증상이 없다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비츠 2형 2도 및 3도 방실차단의 경우는 환자가 증상이 없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으므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섬액은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심전도 소견이 확인된 경우 대부분 심전도 소견만을 근거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병적인 섬액이 확인되나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이나 전해질 이상, 기저 심질환의 변화 등 가능한 모든 외적 요인들의 작용 내지 연관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가역적인 확실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합니다. 일시적으로 아트로핀이나 도파민, 이스프로테레놀과 같은 약물을 정맥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투여는 대개 임시형 또는 영구형 심박동기 삽입의 전처치로 시행합니다. 정맥주사제용 약물 외에 맥을 빠르게 하는 경구약물은 상용화된 것이 없습니다. 인공심장박동기 적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증상이 있거나 예후가 좋지 않은 섬액성 부정맥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인공심장박동기입니다. 인공심장박동기는 인공심장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인공심장박동기는 심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 내부에 전기줄을 하나 또는 2개 삽입하여 환자 본인의 심장에 전기 자극을 줘서 본인의 심장이 알맞은 박자로 박동하게 만드는 기기입니다. 인공심박동기는 삽입하는 시술을 하는 것이고 인공심장은 이식하는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임시형 심박동기는 증상을 호소하는 방실전도 차단 및 동기능 부전에 의한 심한 섬액의 경우 심근경색이나 약물에 의한 섬액, 전해질 이상 등의 가역적인 원인이 있을 때 회복을 기다리면서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영구형 심박동기 시술 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합니다. 임시형 심박동기 거치술을 위해서는 목, 대퇴부 혹은 쇄골 아래에 큰 정맥을 거슬러서 오심실의 전극을 거치하게 됩니다. 임시형 심박동기는 일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장기간 거치하면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교정 가능한 원인을 제거한 후에도 섬액이 지속된다면 임시형 심박동기를 속히 제거하고 영구형 심박동기를 시술해야 합니다. 증상이 있고 비가역적인 지속성 섬액의 유일한 치료법은 영구형 인공심박동기입니다. 영구형 인공심박동기의 적응증은 첫째, 증상을 유발하는 동정지가 심전도상 기록된 경우, 둘째, 운동 시 심박수 변동 부전이 있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셋째, 동기능 부전 증후군의 원인이 약물로 생각되나 환자의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 넷째, 모비츠 2형 2도 방실차단 이상의 방실차단이 있는 경우입니다. 인공심장박동기의 적응증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도 지침으로 삼아 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심장박동기의 구조는 크게 박동기, 심방전극 유도선, 심실전극 유도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심장은 한 박동 동안 심방, 심실이 차례대로 수축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섬액의 종류에 따라 심방과 심실 양쪽을 각각 박동기로 자극하거나 심방 혹은 심실 중 한쪽에만 전극 유도선만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심장 박동기의 종류는 AAI, VVI, VDD, DDD입니다. 한컷 뉴스입니다. 다음 표는 인공심장 박동기의 모드를 분류하는 NBG 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기가 전기 신호로 조율하는 위치, 센서로 자기 박동을 감지하는 위치, 박동을 감지한 후에 일어나는 인공심박동기의 반응, 심박동 변조 여부와 다중 위치 조율 여부에 따라 분류하게 되며 보통 임상에서는 1에서 4까지 4가지 분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공심장박동기의 모드를 분류하여 구분합니다. 인공심장박동기 모드별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AI는 심방을 조율하고 심방의 자기박동을 감지하면 인공심박동기를 억제하는 한편 VVI는 심실을 조율하고 심실의 자기박동을 감지하면 인공심박동기를 억제합니다. VDD는 심방 및 심실 자기박동을 감지하고 심실을 조율하며 심실의 자기박동을 감지하면 인공심박동기를 억제합니다. 또 심실의 박동이 나오지 않으면 정해진 시간에 인공심박동기를 작동하여 자극합니다. DDD는 심방 및 심실의 자기박동을 감지하고 심방 및 심실을 조율합니다. 심방의 자기박동을 감지하면 인공심박동기를 억제하고 심방의 박동이 나오지 않으면 정해진 시간에 인공심박동기를 작동하여 자극합니다. 마찬가지로 심실의 자기박동을 감지하면 인공심박동기를 억제하고 심실의 박동이 나오지 않으면 정해진 시간에 인공심박동기를 작동하여 자극합니다. DDD형의 인공심박동기가 가장 생리적이나 심방, 심실 유도전극이 2개 필요하고 이에 따른 시술 합병증이 미약하나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명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박동기 모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인공심장박동기의 기능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인공심장박동기에 주기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인공심장박동기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심박동기 시술 받기 전의 증상이 다시 나타납니다. 인공심박동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은 전기자극 생성 및 조율 문제, 자기맥박의 감지 문제, 전극 유도선의 위치 변화, 전극 유도선의 골절과 절연 파괴, 감염, 배터리 고갈,
빈맥, 부적절한 프로그래밍 등입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환자의 증상을 청취하고 인공심장박동기 삽입 부위에 대한 신체 검사, 단순 엑스레이 및 해부학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프로그래머를 사용하여 배터리 및 기능 체크를 하면서 심장박동기의 전극 유도선과 박동기의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 간격은 삽입 후 초기에는 1개월에서 3개월, 안정화된 다음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인공 심장박동기의 배터리 수명은 박동기의 모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8년에서 13년으로 평균 10년 정도입니다. 환자마다 섬액의 종류에 따라 사용 빈도가 다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맥박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 완전 방실 차단의 경우라면 인공 심장박동기가 꾸준히 전기 자극을 생성해서 심장을 조율해야 하므로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더 일찍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시술을 해야 하고, 맥박이 평소에는 잘 나오다가 가끔씩 나오지 않는 동기능 부전 증후군이라면 심장박동기가 가끔 일을 하므로 10년 이상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심장박동기의 배터리 수명을 측정하고 배터리 교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 심장 박동기를 한 환자가 MRI 촬영을 할 수 있을까요? 삽입된 박동기나 리드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삽입한 대부분의 인공 심장 박동기는 MRI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촬영 전후로 박동기 모드의 조절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섬액성 부정맥과 그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섬액이란 분당 심장박동수가 60회 이하인 경우로 심율동의 생성 및 전도 과정에 관여하는 심장 전도계 조직 자체의 내인성 기능장애나 외부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합니다. 병태생리학적으로 섬액은 동결절 기능 부전과 방실결절 차단으로 나뉩니다. 섬액의 증상은 만성적이면서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특징적이며 어지러움, 실신,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의 발생 빈도에 따라 심전도, 생활심전도 등으로 진단 가능합니다. 섬액이 진단되는 경우 약물, 심근경색, 전해질 이상 등 가역적인 원인을 평가하고 교정해야 합니다. 비가역적이고 증상을 동반한 섬액, 혹은 예후가 나쁜 섬액성 부정맥으로 진단되는 경우 인공심장 박동기가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섬액성과 부정맥의 증상 및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습 요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의 핵심 정리 노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섬액성과 부정맥의 증상 및 치료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방세동의 이해와 뇌졸중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